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가 수요일 날도 좀 나왔습니다. 제가 2월 28일 날 방송을 하고 또 3월의 첫 거래일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3월 달 같은 경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강후약 아니면 정강후강이 될 수 있는데 그 변곡 구간이 FOMC가 발표되는 3월 17일 그날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 상승 아니면 일정 부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월의 첫 거래일 오늘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차트쟁이기 때문에 차트만 놓고 봤을 때 확실하게 저점이야 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투자 심리는 확실하게 변곡을 줬다라고 생각돼요. 오늘 시장 어제 뉴욕 증시 제법 1% 이상 3대 지수가 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 아침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오후장까지 멋지게 끌어올리는 모습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일단 우쪽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보고 있는 3월달 일단 초반의 흐름은 상승 쪽으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러한 흐름을 오늘 첫 거래일에 멋지게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중심은 우크라이나 이해로 인해 가지고 종목 장세가 확연하게 들어져 있지요. 우리 대형주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실적이 안 나와, 밸류가 뭐 나빠, 뭐 재무 상태가 나빠, 흠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되네. 그죠? 어찌 보면 우리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켰는데 막 서울대 나오고 공부 잘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꼴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대형주들 뭐 하나 흠잡을 거 없는데 다만 주가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영원히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또 이제는 지금 시점이 일단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FOMC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것들이 이 대형주 쪽으로의 움직임을 못 주고 있는데 얘네들도 어느 시점 되면 분명히 시장의 중심 종목으로서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마음의 위안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 전쟁이 이렇게 막 극하게 가는데 시장이 이렇게 견조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과거를 보면 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이런 애들 그 이전에 막 전쟁 날 거야 할 때 시장이 하락합니다. 근데 막상 전쟁 쾅 터지고 나면 시장이 오히려 올라가요. 그리고 오히려 또 전쟁 끝났다라고 하면 시장이 또 소강 상태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막 극한 상황에서 공포스러워. 근데 결국 공포 속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의 승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 이 바로미터를 하나 보면 먼저 이제 나스닥 보시면은 답 나와요.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이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해놓고 개파락해놓고 3% 이상 상승시켜놨죠. 뭐 어제 하락은 했지만 이전 저점 깨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미증시가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여기를 깨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뭔가 큰 악재가 터졌거나 아니면 터지지도 않았는데 얘가 이날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어머나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가능성이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어요. 그냥 다만 우리가 준비 차원에서 미국 나스닥 증시를 보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포인트를 제가 짚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 요거만 놓고서 얘가 상승 쪽으로 확 갈 거야.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오늘의 상승은 매우 상방향으로 배팅이 들어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고 있는 이번 상승의 상단은 진짜 잘 가게 되면은 2850, 2860 거기까지는 일정 부분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상승 저는 3월 17일 그죠? 3월 17일 요게 이제 FOMC 회의인데 잘 안 써지네. 3월 17일 이제 FOMC 회의 이 날인데요. 이날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갈 것이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골머리가 썩어요. 뭘 썩냐면 지금 뭐 유가라든가 모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지요.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러면 여기서 긴축에 대해서 뭔가 금리 인상 이걸 더 빠르게 확대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예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현 시점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를 않아. 그럼 이거 오히려 이것도 데미지예요. 그냥 우리가 이 예상한 대로 우크라이나 문제는 있지만 그냥 0.25% 금리 인상하고요. 다음은 좀 우리 보면서 할게요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FOMC 회의에서 뭐 금리 인상 안 해. 이는 떨어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불구하고도 나 0.5% 하고 QT하고 막 이렇게 좀 고강도로 나가게 되면 그것도 일시적인 하락은 나오겠지만 그게 충격적으로 확 떨어지는 건 아니다.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전 저점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월 증시 FOMC까지는 우크라이나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 하락 이거는 뭐 핵폭탄을 쏜다든가 아니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본격적으로 싸움한 데다가 그거는 뭐 우리 권한 바뀌기 때문에 그냥 하락이에요. 그러나 그 두 가지 문제가 배제된 그냥 자체적인 싸움 뭐 이러면서 뭐 누가 몇 명 죽었니 그런 거는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기사일 뿐 주식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안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속상한 건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 지금 거래 대금이 10조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조에 6조. 그러면 결국 이 6조라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물려 있어. 손발 다 묶여가지고 그냥 멀끔멀끔 그냥 모니터만 보는 거예요. 제발 좀 내 거 좀 올라가면 좋을 텐데 이놈의 삼성전자 왜 안 올라? 현대차는 또 왜 이리도 안 오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푸념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다 물려 있거든. 그래서 이 물려 있는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또 시장이 얄궂은 게 뭐냐면 고지가 여기야. 코앞이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번전인데 거기서부터 또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지금 시장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내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버리면 거의 본전 왔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유가 100달러, 103달러까지 갔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가가 진짜 과연 이 100달러 이상 막 110, 120 막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결국 투기 세력들이 상방향으로 잡았다 그랬어요. 80달러 후반일 때도 저는 일단 100달러는 넘겨놓는다. 왜? 세력들이 자기들이 상방 그쪽으로 잡아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유가가 급락해가지고 유가 인버스 사야 될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제 유가가 이제 100달러 넘어가면 요거 이제 하락할 거야 하고 인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기다릴 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유가의 100달러 이 유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이제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알아. 유가가 막 옛날에 막 100달러, 140달러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뭔가 수혜주를 찾을 때 뭐밖에 없는 태양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가 올라가면 태양광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어때요? 풍력 있지, 2차 전지 있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달부터 굉장히 아주 어찌 보면 저주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3주 전부터는 뭐라 그랬죠? 2차 전지 담아야 된다. 그 중심에 있는 에코프로 BM 얘네들 저점에서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가요? 자, 이들 종목들을 우리 제가 한번 보면요.
내다 놨나? 여기 보면은 맨 위에 게 OCI, 그 다음에 밑에 게 CS 윈드, 밑에 게 에코프로예요. 그러면 이 잘 보면 지금 밑에 있는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58,000원에서 93,000원 세게 올라갔어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60일 이평선 딱 걸렸어. 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락했죠. 굉장히 하락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유가까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투심까지 같이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갔어. 그럼 이 자리는 이제는 한번 쉴 자리지. 한번 쉴 자리예요.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 OCI 같은 경우 어때요? 딱 치고 올라가 앉았어요. CS 윈드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내일 60일 이평선을 갭 떠서 시작하게 되면 추가적 상승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얘네들하고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 무지하게 올라갈 때 얘네들은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공간이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종목 3주 전에 이야기할 때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거기에 이제 유가 인상 이런 거로 인해서 투심이 좀 붙어버리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유가가 이 100달러 이상 여기서 계속 이어지게 되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든 풍력, 태양광, 2차 전지 얘네들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 지금 쫓아가야 될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막 가는 거 그거 쫓아가지 마세요. 앞으로 올라갈 게 무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가져가야 되고 그래도 나 이런 거 잡고 싶은데 그러면 이따가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애들 보면은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만 더 가지 조금만 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있죠? 곡물. 우크라이나가 땅덩어리가 무지하게 커요. 거기서 이제 농산물들 특히 밀 같은 경우 이제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우리 사료, 비료 또 이런 종목들이 또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올라가 줬는데 이들도 한번 보면요. 일단 대표적인 건 비료 쪽에서는 효성 OMB, 그다음에 사료 쪽에서는 한일 사료예요. 그럼 이들 종목군들 보면은 솔직히 위아래 엄청나게 흔들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결국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샀으면은 이걸 즐길 수 있지만 지금 비료 사료 보고 들어갈까요라고 했을 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비료 사료는 올 한 해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 한번 제대로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한 몇 개월 있다 보면 이 차트 흐름은 진짜 크게 가기 위해서 한번 올린 자리이고 아마 이후 한 달, 두 달 조정이 나오면 그것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라. 왜?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 기후이변 이런 거로 인해서 농산물들 움직임이 한번 제대로 더 나올 시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워밍업이다. 그럼 지금 쫓아갈까요? 물론 쫓아가더라도 이런 쫓아갈 땐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죠? 2번 살 각오하고 살아. 그러면 돼요. 그리고 샀는데 일주일 안에 수익 안 나요. 제발 그런 생각 갖고 주식하려면 하지 마라. 주가가 움직여야 될 때는 이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올 한 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몇 달 걸릴 수도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한 번 올라가는데 한 달 이상 걸렸다 그러면 한 달 올라가? 그럼 2달 조정 줄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다시 올라가는데 한두 달 걸리면서 빵빵 가고 이런 애들이 한 번 시세 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하루 이틀 사흘 안에 그냥 답 나와버려요. 왜? 자리 만들어 놓고 올릴 때는 어떻게 돼? 막 상한가 20% 막 올라가거든. 그게 어느 시점인데 나도 몰라. 하지만 그러한 모양새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로 인해 가지고 종목들 움직임이 아주 매력적으로 가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신재생 같은 거, 그다음에 이 비료, 또 뭐가 있죠? 그 전쟁 관련된 종목군들, 그죠? 얘네들도 우리가 한번 보면 매력적으로 갑니다. 매력적으로. 솔직히 이 빅텍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진짜 테마성 종목이에요. 얘보다는 이 밑에 있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얘네들이 주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더 멋있죠. 다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자리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빵빵 쏴버려요. 얘도 60선 치고 올라가면서 빵빵.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떠버렸으니까 일단 어찌 보면 이거 메우는 작업한 거예요. 그럼 얘도 죽었느냐? 아니다라고 보여지죠. 얘 같은 경우 이 장대양봉의 중간값 지켜주면서 쏴줬죠. 요번에는 요 시초까지 이제 이어준단 말이에요. 요거 이어주고 가게 되면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결국 뭔가 또 분위기가 쏴할 때 갈 수 있는데 그냥 뭐 쏴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좀 멀리하는 게 좋고. 그래서 관련돼서 움직인 종목군들은 주가 위치 보고 앞으로의 흐름 보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는 게 뭐죠? 반도체, 완성차, 타이어, 가전제품, TV 뭐 이런 쪽인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는 전쟁이 잘 됐어. 안 하기로 했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또 이제 뭐 완성차 이런 애들이 또 붕붕붕붕 가는 거죠. 왜? 아니 피해 본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못 갔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전쟁이 오히려 이제 소강 상태되고 마무리 국면으로 가.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반도체라든가 완성차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진짜 주식하면서는 일일이 어찌 보면은 타임 스케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또 분석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냥 아무나 사가지고 그냥 수익 나겠지. 운은 그냥 가끔 한번 와요. 근데 그 운 믿고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좌 빵꾸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철두철미하게 시장 흐름, 업종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접근하셔야 됩니다. 대충 운으로 해가지고는 다쳐요. 지금처럼 힘든 장에서는 더더욱 조심조심해서 매매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그런 말도 했죠. 월요일 날 28일 날 우리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거 해가지고 우리 5G 좀 보자라고 했어요. 그죠? 5G 좀 보자라고 했는데 그들 종목군들 아직 그건 뭐냐?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힘을 내다 보니까 이 5G 종목군들 뭐 세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밑에서 나름대로 양봉 3개가 뚝뚝 떨어졌어요. 메뉴에 있는 게 KMW, 그 다음이 RFHIC, 그 다음에 뭐 솔리드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서진 시스템까지 딱 갖고 나왔는데 얘네들 이제 차트 보면요. 얘도 이날 24일 날 저점, 얘도 24일 날 저점, RFHIC는 2월 15일 날 저점이었네요. 그래 놓고 어찌 보면은 지금 3거래일째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내가 말한 날, 뭐 이날 뭐 종가 베팅 들어갔다고 한다면 나쁠 건 없어요. 왜? 뭐 바닥인데 얘가 지가 떨어져 봐요.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얘네들 진짜 주가 위치 보면은 불쌍해요. 불쌍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징그럽게 정말 하락했습니다. 그냥 썰매 타도 될 정도로 이 서진이 같은 경우만 좀 사업이 다각화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여기서 한번 좀 반등 줬고 RFH도 반등 줬지만 이 KMW 같은 경우는 완전 썰매예요. 그죠? 완전 썰매. 그러면 얘네들이 한번 재료가 아니더라도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통신 3사가 가가지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뭐 AI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5G 관련돼 가지고도 뭔가 조금 강력하게 이제 어필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아직 뉴스화 안 됐는데 오늘 내일 한번 보는 거야. 봤더니 뉴스 없이 그냥 질질질 가네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3, 4% 먹고서 그냥 빠지든지 아니면은 크게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60일 이평선까지는 한번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얘네 같은 경우 요러한 횡보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매집 라인.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갔잖아요. 이런 라인까지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한 5, 6% 아니면 뭐 7, 8% 그 정도의 상승은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지금 개별주 장세인데 뭐 얘네들이라고 바보처럼 끝까지 안 움직일까요? 라고 했을 때 가능성은 있지만 재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료가 뉴스를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이 뉴스는
모든 종목마다 저는 이 선수들이 마케팅을 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쪽 섹터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 하고 레포트 던져주고 이러한 게 있어 하고 막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한 번씩 급등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5G 관련된 종목군들 얘네들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갈 거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아니니까. 하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여기에 부합되게끔 한번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는 있어 라고서 보고서 저점에서 매수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 보면은 예쁘게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3거래일째 양봉을 똑똑똑 만들어 놓은 거 보면 한 번은 쏴준다. 한 번 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하고 같이 해야 돼. 자, 그럼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대선 마지막 토론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야. 사회 문제인데 여기서 보면은 교육, 뭐 출산, 청년들의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또 좀 한번 부각될 수 있고 그거 관련된 종목이 아직 안 움직인 게 많아요. 안 움직인 게 많은데 일단 이제 애들 또 이제 학교 가요. 이제 학교 가는데 좀 막 엄청나게 코로나가 늘어나니까 이거를 또 반은 원격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제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입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접근하면 좋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보면은 그 메가스타디 이 보면은 이 메가스타디 교육 같은 경우 이 종목 봐봐요. 신고가 치고 있어요. 메가스타디 교육주가 얘가 지금 신고가 이 월봉인데 신고가 치고 있죠. 그러면 얘 지주사가 메가스터디인데 얘는 바닥을 빡 깎여. 근데 얘는 지주사기 때문에 별로야. 근데 메가스터디가 대주주인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가MD야. 자, 이 메가MD 같은 경우도 이 보시면은 어찌 보면 지금 매력적으로 한번 얘는 한 번씩 쳐주는 애인데 쏘면은 저 정도로고 쏘면은 저 정도고 쏘면은 저 정도로 왔는데 지금 현 시점 내가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얘도 지금 3거래일째 양봉 나왔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뭐냐? 아니 메가스타디 교육 얘는 신고가 가는데 얘는 지금 바닥에서 박 바뀌어. 같은 패밀리인데. 그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일정 부분. 그래서 그냥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뭐 요 21 이평선 나 그냥 5%가 좋아요. 먹으면 돼요. 그리고 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 장대 양봉 때리고 윗꼬리 단데 있죠? 4,500원. 그러면 한 4,450원까지는 얘가 한번 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애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왜? 오늘 토론해가지고 한번 또 대입 문제라든가 또 뭐 애들 개학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좀 야기되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한번 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재료를 찾아야 돼요. 이슈를 찾고. 그러면서 나아가야지. 난 때려 죽여도 삼성전자 할 거예요. 어느 천년에 움직일 건데. 나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런 애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밸류 따지는 시장이 아니고 실적 따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재료에 의해서 한 번씩 올리고자 하는 게 지금 시장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막 풍력 올라가고 막 조선주 올라가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그런 종목 쫓아가게 되면 분명히 더 갈 수는 있지만 1주, 2주 거기서 고점 만들고 조정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신경질 나네. 거기서 또 손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5G 아니면 이런 교육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한번 움직임을 연출하는 걸 우리가 잡아서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해요. 그래서 우리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뭔가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